안녕하세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RS 다나 재활의학과에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성어린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작품 만나보실까요? 미치는 사람, 윤기정. 아무리 속아 산다는 세상이기로 요같이 속이고 요같이 가증하게도 속아 산다는 말이냐? 김철은 그래도 오늘 안으로 무엇을 찾을까 하고 무슨 직업을 행여나 붙잡을까 하고 온종일 쏘다녔으나 역시 전일과 마찬가지로 빈 주먹만 쥐고 자기 집 대문 안을 들어서며 무엇을 한껏 원망하는 듯이 힘있게 부르짖었다. 오늘 아침에도 집 밖을 나올 때는 온갖 희망을 하나름 안고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제 와서는 모두 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보기 좋게 빠지고 말았다. 그래 말이 안 나올 만치 기가 막힐 지경이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야 설마 무슨 빛이 안 보일라고? 조그만 벌이라도 생길 터이지. 하고 서울 바닥을 미친 개 모양으로 허구헌날 쏘다녀 보았으나 오늘까지 밥벌이를 붙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였다. 가는 곳마다 모조리 거절을 당하였다. 신문 배달부가 되겠다고 몇 군데나 찾아가서 몇 번이나 말해 보았으나 지금은 빈자리가 없다고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다. 어떤 때는 영구한 직업이 아니라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겠다는 생각으로 개천 고치는 데 가서 감독인 듯한 일본 사람을 보고 자기도 좀 써달라고 간청하듯이 말해 본 적이 있다. 그때 그 일본인은 한참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소? 우리는 같은 삭설 주겠는데 당신같이 약한 사람은 도저히 쓸 수 없으니까 아니 되겠소. 더구나 손에 못 하나 아니 박힌 사람이 하고 대번에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과연 그는 다른 사람한테 약한 자로 아니 보일 수 없을 만치 되어 있다. 잘 먹지를 못해 빼빼 마르고 색에 골아서 얼굴빛이 죽은 사람같이 창백하였다. 그가 색에 고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람이 구차해서 점점 가난뱅이가 될수록 성욕은 모르는 사이에 더 한층 날뛴다. 그것은 있는 놈들의 할 일 없어서 주색에 빠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김철이도 모든 것을 줄이는 대신에 이것 하나만은 배불릴 수 있었다. 화가 나서 돌아다니다가도 이 냉랭한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하던 위안을 아내에게서나 받아볼까 하고 그의 품 안으로 기어든다. 어떤 때는 아무 죄도 없이 고생살이를 하는 아내가 불쌍하고 측은해서도 자연히 가깝게 하고 만다. 며칠 전에도 냉방에서 자게 된 때가 있었다. 그때 자기는 참다 못해 아내 손을 꽉 쥐며 이 추운 날 냉방에서 어떻게 잔단 말이오? 하고 동정하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한옆으로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해죽이 웃으며 들릴락 말락하게 둘이 꼭 끼고 자지요. 하고 머리를 푹 숙인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김철은 그 생활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자기와 같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아내조차 없고 보면 하루라도 살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된다. 그래 30이나 되어 낳은 어린 자식보다 아내를 더 한층 중히 여겨왔다. 그렇다고 어린 것한테 미래의 희망을 안이 붙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 살림살이가 구차해짐을 따라 그처럼 좋아하던 술조차 이지막 와서는 여간 줄이지 않는다. 요 며칠 동안은 술 한 잔 입에 대지 못하였다. 술은커녕 담배조차 굶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이 없는 자기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사람을 잘게 만든다. 아무리 큰 이상, 큰 포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생활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주위의 사정이 점점 작은 사람을 만든다. 오늘 아침에는 잡힐 것조차 없어서 솥에 쌀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어제 저녁에도
며칠을 두고 선술집에 들어가 술이나 먹을까? 담배나 살까? 하고 몇 번이나 망상거리던 돈 10전으로 호떡 2개를 사다가 하나씩 먹고는 냉방에서 세 식구가 그대로 자고 났다. 이때 동안이나 잡혀 먹어봤으니 있던 물건이 화수분이 아닌 다음에야 한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팔기나 하였더라면 몇 달 동안은 있던 물건으로 더 살아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설마 잡힌 것을 잃어버리도록 직업을 못 붙들라고 어떻게든지 돈벌이를 하면 곧 찾아오지 하고 오늘까지 잡혀 먹어왔다. 세상은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자기를 속여만 왔고 자기는 세상한테 오늘 내일하고 지금까지 속아만 살아왔다. 시원하고 넉넉한 세상이 자기 앞에도 닥쳐올 듯하지만은 아니 그것을 믿지만은 그동안에 살아갈 일이 걱정이다. 걱정이라느니 보다도 굶어 죽고 얼어 죽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다. 이만치 그로서는 막다른 골목을 당도하였다. 아침밥도 안 먹고 안 먹은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먹고 집을 나와 버렸다. 오늘 안에는 무엇이든지 낙착이 나겠지. 그 일도 있고 하니까. 이와 같이 입안으로 중얼거리며 길을 걸었다. 늦은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되어 땅 위에는 누른잎 붉은잎 낙엽이 뒹굴고 머리 위로는 날카로운 바람이 쌕쌕하고 소리치며 지나간다. 풀이 하나도 없고 때가 낀 못이 헛두루마기를 아직까지 입고 머리에는 내버려도 집어가지 않을 만한 허술한 모자를 쓰고 발에는 몇 군데를 가죽으로 끼웠는데도 그래도 한두 군데 찢어진 고무신을 신고 자기 집 동구 밖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이와 같이 남루한 의복을 입어 거짓골을 하고 다니니까 그 전에 알던 사람들도 다들 멀어졌다. 지금같이 하지 않고 돌아다닐 때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여 나가는 줄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자기를 대하기 싫어하였다. 물론 어려우니까 돈 같은 것을 취해달라면 성의 가실 테니까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외면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틀림없었다. 김철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생각할 때마다 끝없이 분하였다. 다만 돈 한 가지로 해서 무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생각에 몇 번이나 이를 갈아붙였는지 모른다. 얼마 전까지도 알만한 친구를 찾아가서 입에서 차마 안 나오는 구구한 소리도 해보았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하는 일이 죽기보다도 싫었지만은 굶게 된 때에야 어찌할 수 없었다. 그나마 한두 번은 얻어다 먹기도 하였고 취해오기도 하였지만은 한 사람에게 3번 이상만 가면 그때부터는 잊고도 없다는지 다들 따는 모양이었다.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은 뒤로는 굶으면 앉아 굶어 죽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명국의 집에 가서만은 밥도 얻어먹고 쌀되도 얻어왔다. 명국은 자기 혼자서 벌어가지고 여러 식구가 근근히 살아가는 터이지만은 김철이가 찾아가면 반드시 밥을 먹이고 어떤 때는 돈이 없으면 쌀이라도 준다. 그렇지만 이지막에는 그를 자주 찾아가지 않았다. 그도 넉넉한 사람이면 모르거니와 한 달에 불과 한 30원쯤 받아가지고 여러 식구가 겨우 연명들만 해가는 터인데 자기가 한 끼를 배불리고 보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한두 사람이 배를 골게 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집에 자주 가지 않는다. 그러나 명국은 똑같은 처지에서 우는 자기가 찾아갈 때마다 진심으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지금 명국이가 다니는 인쇄소에 자기를 집어넣어 주려고 애를 무진 써왔다. 그렇지만 쉽사리 궐이 나지 않았다. 어떤 때는 있던 사람이 나가서 빈자리도 없지도 않았지만은 직공인 그의 몸으로서는 제일 첫째 권리에 눌려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여러 번이었다. 며칠 전에 있던 사람 하나가 나가서 지금 운동 중이니까 이번에는 꼭 될 듯하네. 그러니 내일쯤 들려보게. 이런 말을 어제 아침에 명국이한테 들었다.
그래서 김철은 자기 집을 나올 때 오늘 해안으로 그의 공장을 찾아가리라고 마음먹었다. 이번에도 또 실패일세. 공장장의 조카가 시골에서 서울로 나왔다나. 그래, 그 사람을 쓰게 되었어. 참 번번 그래서 미안하이. 뭘 천만에, 자네야 미안할 게 무엇인가? 입으로는 이와 같이 말하였으나 속으로는 얼마나 실망하였는지 모르겠다. 두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졌다. 이 세상이 새삼스럽게 원망스러웠다. 일을 할래도 나에게는 왜 일을 주지 않나? 오늘 당장이라도 나에게 일만 준다면 뼈가 부러지고 살이 녹아나더라도 열심으로 일을 할 터인데 왜 가는 곳마다 나에게는 깡그리 직업을 주지 않는가? 하고 그 공장문을 나와버렸다. 지나는 길에 마지막으로 모모일보 판매부에 들렀다. 다른 신문 판매부에도 아까 다 들러보았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궐이 안 났다고 한다. 그래 지금도 응당 안 되려니 하면서도 요행수를 바라고 열기 싫은 문을 조금 주저주저 하다가 간신히 열었다. 또 그 일로 오셨구려? 아 근데 아직까지도 자리가 나지 않았소이다. 주임인 듯한 사람이 미리 알아차리고 먼저 말한다. 예, 그럼 요담에 또 오죠. 김철은 이미부터 짐작하였기 때문에 그리 실망도 하지 않고 돌쳐나왔다. 걸어가면서 오늘도 또 헛걸음이겠구나 하고 한숨 한 번을 내쉬었다. 이런 때를 당할 때마다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한층 더 강해진다. 어느 길모퉁이를 돌아서려니까 너비안이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얼마 동안을 그 냄새가 자기의 오장 속으로 들어오는지 자기의 몸 전체가 그 냄새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지 분별할 수 없었다. 발길이 저절로 냄새나는 곳까지 이르렀다. 선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그득히 들어섰다. 술 파는 계집의 요사스런 웃음소리와 술 먹는 사람들의 질 수 없이 떠드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음악적으로 흘러나왔다. 유리창 안에 그득히 쌓인 여러 가지 안주가 눈에 보인다. 연기를 자욱하게 피우며 부글부글 구워지는 너비아니, 생선, 그 외에 여러 가지 안주가 먹음직하게 눈에 띈다. 걷던 걸음을 딱 멈추고 서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두 눈이 쏠리고 말았다. 식욕이 불같이 일어나 걷잡을 수 없다. 번연히 돈이라고는 엽전 한 푼도 없는 줄 알면서 어느 틈엔지 손이 슬며시 주머니 귀퉁이로 갔다. 가기는 갔으나 어제까지 남아있던 돈 10전조차 없고 말았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동안에 발은 땅에 붙은 것 같이 떨어지지 않고 눈에 띄는 것만은 미칠 듯이 먹고 싶다. 어느 순간에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조차 해보았다. 저 유리창을 막 깨뜨린 후에 집어가지고 달아날까? 그래, 집에가 앉아서 맛있게 먹을까? 집어가지는 않더라도 저것들을 막 집어먹기나 할까? 안 돼. 그러면 이와 같이 먹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나? 덮어놓고 쑥 들어가서 곱빼기로 한 잔 먹은 뒤에 그전같이 성냥이나 마른 안주 같은 것을 받지 말고 뜨끈한 추어탕이나 한 그릇하고 너비아니 한 점을 구워 먹을까? 헤, 그러자면 어디 돈이 있어야지. 김철은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하도 먹고 싶은데 끌려 술집 문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에라, 먹은 뒤에 누가 알든 하고 용기를 내다가 삽시간에 아서라 참자 돈 10전에 무전 취식으로 경찰서 맛을 봐. 요까지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철창 생활을 한단 말이냐? 이와 같은 생각이 술집으로 들어가려는 김철의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올랐다. 그래, 그만 단념하고 돌아서려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더 한층 먹고 싶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다음에야 아무리 먹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때는 며칠씩 굶었어도 이처럼 먹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과 같이
술이 먹고 싶고 밥이 먹고 싶고 다른 모든 것이 이처럼 죽도록 먹고 싶었으면 지나간 날에 수없이 도적질이라도 하였을 터이다. 사실 도적질도 하고 싶었지만은 자기 한 몸이 감옥소에 들어가는 날이면 아내와 어린 자식이 어찌 될까 하는 생각에 몇 번이나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나중에는 단념하고야 말았다. 줄인 사람이 먹을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죽도록 먹고 싶은 때에 다만 돈 한 가지가 없어서 피가 펄펄 뛰는 젊은 놈이 두 눈깔로 뚫어지게 보고도 못 먹게 되는 것이 다만 사람이 못난 데 있다거나 팔자를 그렇게 타고 나서 굶주리고 헐벗은 것이 아니라고 그전부터 생각해 내려오는 것을 이때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과연 자기가 이처럼 배가 고프고 아내를 굶기는 죄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 주먹이 힘껏 쥐어지며 몸이 부르르 떨린다. 소리를 크게 질러 이 세상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다. 김철은 죽기보다 싫은 바를 때 술집 앞을 떠났다. 또다시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게 먹고만 싶다. 밥, 술, 담배 이외에도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얼마든지 먹고 싶다. 얼마 동안 걸어가다가 어스레한 길바닥을 더듬기 시작하였다. 담배를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담배꽁초가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찾습니다. 얼마 만에 조그마한 탄지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래 두어 모금 빠니까 입이 뜨거워 그만 내버렸다. 모든 것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전히 먹고 싶다. 만약 오늘같이 먹고 싶고 먹을 것은 없다면 죽고 말 일이지 살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몸서리를 쳤다. 이러다가 아마 굶어 죽나 보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집안 사람은 어떻게 되었누?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면 들어가 무슨 얼굴로 대한담? 빈손으로 터덜거리고 들어만 가면 무엇하누? 도리어 안 들어가는 편이 낫겠지. 에라, 차라리 죽어서 이 허잘것없는 세상을 잊자. 배가 고프면서 살아 무엇하나? 이와 같이 먹고 싶어도 어딜 가야 먹을 거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놈이 더 살면 무엇하나? 집이라고 찾아 들어가야 이처럼 배고픈 창자를 허기진 속을 배불릴 수 있느냐? 배고파하는 불쌍한 인생의 처참한 꼴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터이지. 그렇지만은 굶어가면서라도 더 굳세고 더 강하게 살아보자. 그동안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힘있게 이기고 살아보자. 나로서는 그 일을 앉아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바삐. 김철은 얼마 동안 죽어버리겠다고까지 절망하다가 무슨 새로운 희망을 붙든 것처럼 부르짖었다. 그동안 집에 있는 아내가 어찌나 되었노 하는 궁금한 생각에 끌려 걷던 걸음을 좀 속히 걸었다. 어느덧 거리거리에 달린 전등에 불이 들어왔다. 먹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엷어지는 한 옆에 오늘도 또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고 일종의 알 수 없는 분노가 뜨겁게 마음 맨 밑바닥에서부터 걷잡을 새 없이 북받쳐 올랐다. 이와 같은 생각이 자기 집 대문 안을 들어설 때에 더 한층 강렬하게 움직여 안이 부르짖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굶어 늘어졌으려니 한 아내가 오늘도 또 속고 들어오는 자기를 반갑게 나와 맞는다. 한옆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획 하고 머리에 떠오른다. 온종일 터덜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고만 자기 자신이 끝없이 불쌍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빈축맞게 생긴 듯도 하다. 아내를 대하는 순간에 이제는 더 속아 살 수 없다는 무엇을 반역하려는 강렬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다.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오직 죽음뿐이라고. 뭐나 좀 먹었소? 하고 아내 두 손을 힘있게 꽉 쥐며
부드럽고도 정답게 물었다. 방 안에서 나온 사람의 손이건만 죽은 사람의 손처럼 싸늘하다. 아내는 좀 주저주저하다가 네, 아까 뭐 좀 먹었어요. 아내는 대답하는 품이 암만 해도 진정 같지 않다. 그런데 뭘 좀 자셨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묻는다. 나 말이요? 나는 뭘 좀 먹었지만 임자는 여지껏 아무것도 못 먹은 모양이구려. 왜 안 먹기는요? 저도 먹었어요. 하고 아내는 종시 천연덕스럽게 먹었다고 한다. 김철은 처음으로 아내를 속였다. 속이랴 속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기가 여지껏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말을 하여 아내까지 괴롭게 하고는 싶지 않았다. 아내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안타깝게 눈물겨운 생각을 하였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죠. 날도 벅찬데. 며칠 동안이나 불 못된 냉방이 바깥보다 나을 것은 없지만은 바람을 막는 데는 그래도 한대보다 나으리라고 방문을 열었다. 바깥보다 더욱 컴컴한 방 안에서는 찬 기운이 휙 끼친다. 어린애가 어느 곳에 누워 있는지도 안 보인다. 불이나 좀 켜지. 김철은 방 안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뒤따라 들어오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 석유도 없는가 봐요. 몇 번이나 켜도 자꾸만 꺼질 적에는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온몸이 지르르하고 가슴은 미어지는 듯하다. 갑자기 이런 살림도 살림이라고 붙잡고 앉아있는 아내가 한량없이 불쌍해 못 견디겠다. 구차에 갈수록 점점 유유하고 너그러워지는 아내가 사랑스럽기도 하고 한옆으로는 어리석어도 보인다. 어느 때는 아내의 너그러운 마음씨가 자기의 무능함을 한껏 비웃는 듯하였다. 둘이 다 아니 먹고도 먹었다고 서로 속였기 때문에 먹어야겠다는 말은 또다시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세 식구가 컴컴하고 쓸쓸한 냉방에 나란히 누웠다. 어린애는 몇 번이나 젖을 빨다 말고 괜히 치걸거린다. 종일 굶은 오정에서 젖인들 시원스럽게 나오겠나. 김철은 드러누우며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속이 비어서 그런지 죽어라 하고 아예 잠은 오지 않는다. 드러누운 지가 한참 되었으나 두 눈은 컴컴한 가운데서 무엇을 찾으려는 듯이 점점 말똥말똥해지고 정신은 갈수록 새로워질 뿐이다. 어느 틈에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온종일 굶고 어린 것한테 시달리기만 한 몸이라 코 고는 소리조차 피곤한 듯이 힘없게 들린다. 달이 뜨기 시작하는지 방안이 아까보다도 좀 환한 듯하다. 동네집 시계가 12를 칠 때는 방안이 아주 밝아졌다. 행길로 난 들창에 달이 비쳤다. 김철은 들어누운 채 들창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상스러운 회포에 쌓여 벌떡 일어나 앉았다. 지나간 날에 달을 쳐다보고 시를 짓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소설을 쓰던 생각이 난다. 문학가가 되려고 열심히 책을 읽던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예술가로서 출세해 보려고 무한히 애쓰던 생각이 난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무엇이든지 뜻있게 해보려고 머리를 무한히 썩이던 생각이 물레바퀴같이 휙휙 지나간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무참히 깨어진 과거의 기억뿐이다. 문학으로 출세하기 전에 가난이라는 무서운 악마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 무명인 자기의 글을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생활에 얽매여 무엇을 쓰려도 쓸 수 없고 쓴 대자 이 세상에서 무명인 자기의 글을 알아줄 이치가 없다. 그래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는다. 사실 말하면 생활에 쪼들려 붓을 들 기분이 꿈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창에 비친 달빛은 세상 모르고 잠자는 모자의 얼굴에까지 비쳤다. 그 두 생명이 어쩐 일인지 지나치게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 무의식 중에 허리를 구부려 두 얼굴에다가 번갈아가며 입을 맞추었다. 허리가 아파 다시 들어 누우려 할 때에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불시에 치밀어 올랐다. 뒤를 이어 아까 길에서 본 모든 것이 먹고 싶어 죽겠다. 암만 해도 허기증이 또 일어난 모양이다. 밥이라고는 그저께 저녁에 조금 먹고는 아니 먹어서 밥이 제일 먹고 싶다. 이러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신경을 날카롭게 찌른다. 무엇이든지 먹고는 싶다. 그러나 먹을 것은 없다. 전후 좌우를 살펴보아도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을 당하였구나 하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일어설 기운조차 없다. 그전에는 지금보다 몇 길을 더 굶었어도 이렇지는 않았다.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몸이 이만큼 파리해진 것을 깨닫고는 한편으로 슬펐다. 이렇게 자고 난 데야 내일 아침거리야 있느냐? 쌀 한 줌 없다.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짐승들도 날이 밝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다. 부잣집 마룻구멍에서 잠자는 개도 눈만 비비면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더 좋은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우리 세 식구에게는, 아니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그 이튿날 아침거리를 걱정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나는 더구나 절박하지 않느냐? 오늘 밤은 이와 같이 굶고들 자나 밝는 날에 먹을 것이 없다. 에라, 이제 다른 도리가 없다. 빼앗다가 뭐뭐하거든 그렇게 하고 오자. 그래서 내일에 먹을 것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직접 일을 해야만 우리는 내일을 하루바삐 오게 할 수 있다. 김철은 이와 같이 힘있게 부르짖었다. 두 눈에 무엇을 결심한 듯한 긴장한 표정이 떠돌아 눈동자는 더욱 반짝거렸다. 그래 더 생각할 나위도 없이 두 주먹을 단단히 쥐고 위엄있게 일어섰다. 가만가만히 두어 걸음 떼어 놓았다. 문고리에 손이 닿을락 말락할 때에 고개를 돌려 세상 모르고 잠자는 두 생명을 내려다 보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차마 못하겠다 하고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된 자기가 왜 이리 약자의 짓을 하나 하고 약한 마음을 스스로 꾸짖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차마 도적질만은 못하겠다. 도적질이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처자를 두고 차마 한 달 동안이라도 감옥에 들어가 철창 생활은 이 굶어 죽을지언정 참말 못하겠다. 나 혼자 몸이면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하겠다마는 하고 김철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수그린 채 넋잃은 사람 모양으로 가만히 앉았다가 다시 입을 열어 자살이다. 지금 나로서 자살을 할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처자를 먹여 살리지 못하고 내 자신조차 이같이 배가 고프니 죽어 마땅하지. 죽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그만이다. 죽겠으리 배고픈 것도 아주 잊어버리고 아내, 자식, 그 외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그만이다. 어서 죽어서 이 악착스런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자. 그놈들의 꼬락서니를 안 볼 터이니 무엇보다도 좋다. 죽은 뒤에 누가 아니? 죽는 날이면 세상도 없어지는 날이다. 지금 나로서는 자살을 할 밖에 다른 도리는 조금도 없다.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불쌍하다 뿐이지. 애비와 남편을 잘못 만나 내내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는 그나마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빌어먹을 터이지. 그러다가 어느 구렁텅이에서 죽어 까마귀 떼에 밥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모른다. 나 하나 세상에서 없어지면 네 알더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자살하는 편이 도리어 나았다면 나았겠지. 요놈의 세상에서 가진 욕을 보며 살아가다가 내내 살지도 못하고 그에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죽어 없어지는 편이 훨씬 낫겠지. 하루라도 모욕을 덜 당하고 덜 학대를 받고 지금 당장에 죽는 것이 사내답겠다. 학대를 받고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먹을 것만 있으면 이 다음 날을 믿고 하루하루 더 살려고 기를 쓰겠지만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해라, 오는 앞날을 누가 알더냐? 지금 당장에 자살이다, 자살. 하고 부르짖으며 자는 사람이 깰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성스럽게 방문을 바시시 연 뒤에 그만 바깥으로 나갔다. 새끼줄조차 없구나. 그것도 모조리 주워 떼버린 거지. 하고 김철은 부엌에서 무엇을 찾다가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으로 나와서도 무엇을 한참 동안 찾았다. 내내 새끼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얼마 동안 주저주저 하다가 옳다. 빨랫줄이 있는 것을 그랬구나. 하고 빨랫줄을 끊었다. 그것은 새끼줄보다도 튼튼한 삼줄이었다. 그래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망설였다. 뜰 한옆에 낙엽진 노동나무, 문고리, 부엌 한가운데 대들보, 이 여러 가지가 눈앞으로 휙휙 지나간다. 노끈을 한 팔에다 걸치고 힘없이 걸어 다시 부엌 안으로 가만가만히 들어갔다. 줄 한 가닥을 그리 높지 않은 들보에 걸쳤다. 좀 약할까 보아서 다시 내려 세 겹을 쳐가지고 먼저와 같이 걸쳐 놓았다. 그리고 펄썩 주저앉았다. 6가닥으로 늘어진 끈을 두 손으로 만지작만지작하며 한숨 한 번을 길게 내쉬었다. 다시 일어서서 그 끈에다가 목을 매기 시작하였다. 숨이 좀 가쁜 듯하다. 이대로 발을 오그리면 2, 3분 안에 죽어서 뻣뻣한 송장이 되어 늘어질 것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러나 생에 대한 애착이라고는 털끝만치도 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지긋지긋한 고생살이를 더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숨 쉬는 것이 아까보다도 더 한층 가빠진다. 거친 숨소리가 역력히 귀 속으로 들어온다. 바로 이때다. 멀지 않은 곳에서 당장 죽으려고 흉악한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고온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이 보인다. 다음에는 벙글벙글 웃는 아들놈의 얼굴이 나타난다. 삽시간에 자기가 죽으면 이 원수를 누가 갚아주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세상 놈들은 그저 생활곤란으로 자살하였다고만 신문지로 돌려보낼 터지. 생활곤란이 나면 벌써 죄가 이 세상에 있고 너희 놈들에게 있는 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넘긴다. 너희들 때문에 죽고 마는 것을 자살하면 다라고. 자살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이와 같이 힘있게 부르짖고 나서는 두 눈을 크게 부릅떴다. 단칸방에 추위를 못 견디어 사지를 옹송거리고 들어놓은 모자의 불쌍한 몸뚱이가 또다시 눈에 뜨인다. 내가 죽은 뒤에 저것들이 장차 어떻게 되누?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다. 자기가 죽은 뒤 그들의 모양이 가지각색으로 변하여 쉬지 않고 마치 꿈속 모양으로 어른거린다. 제일 첫째, 이 집에서 내쫓기는 모양. 쫓겨나가서는 어린 것을 업은 채 먹기는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잠은 어느 음구석 또는 남의 집 처마 끝에서 달달 떨다가 그대로 자는 꼴이 보인다. 거지가 되었구나. 김철은 이와 같이 부르짖으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머리를 몇 번이나 내흔들었다.
부질없는 환영을 지워버리려고. 어느 선술집에서 술 따르는 계집이 아까 거지의 얼굴과 같다. 술 먹던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낯익은 듯이 한참 들여다보더니만 너 어떻게 여기 와 있게 되었니? 하고 물어본다. 거지보다 나을까 하고 왔더니만 무사람들에게 어떻게나 시달리는지 도리어 쪽박 속에 주먹밥만도 못해요. 하고 상을 찡그린다. 업고 다니던 어린 것은 어찌 되었니? 말하면 기가 막히지요. 지난 겨울에 얼어 죽었답니다. 조금 전까지도 시시덕거리고 요사스럽게 웃던 얼굴에 눈물방울이 흘러내린다. 이런 광경이 또한 김철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이번에는 가슴이 뭉클해 견딜 수 없다. 어느 내외 주점이 눈앞에 또 나타난다.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안에 여러 음축맞은 사내들이 술상을 한가운데다 놓고 쭉 둘러앉아서 막 노닥거린다. 그들 중에는 분을 하얗게 뒤집어 쓴 술 따르는 계집 두 서넛도 휩쓸려 앉아 있다. 아까 선술집에 있을 때보다도 더 한층 파리해진 아내의 얼굴을 그 계집들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다. 벌써 요부가 다 되었다. 담배를 피우며 누구를 홀리려는 듯이 눈웃음을 친다. 너 왜 이리 오게 되었니? 하고 어느 해끄무리한 사내 하나가 정다운 듯이 물으니까 그 말 다해 뭘하게? 말하자면 누구한테 속아서 300원에 팔려왔다오. 하고 옆에 앉은 사람한테 툭 쓰러진다. 그럼 내 300원 해줄게. 나하고 같이 살래? 척이나 좋을까? 하고 요사스럽게 선웃음을 친다. 김철은 자기의 고개를 강하게 흔들었다. 줄이 오그라들어 목은 당긴다. 그래 손을 대어 조금 늦춰놓고는 아내의 일을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아귀 같은 계집들이 원숭이처럼 창살 틈으로 제각기 내다보는 어느 유곽이다. 안 들어가겠다는 사나이 하나를 한사코 끌어들이려는 여자 하나가 있다. 한참 동안 승강이 하다가 아예 안 들어가는 남자를 보고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애원하기를 시작한다. 오늘 밤도 벌써 12시가 지났는데 여지껏 한 사람도 치르지 못하였어요. 그러니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잠깐만 들어가 주세요. 오늘도 그냥 넘기면 주인한테 무수히 얻어맞는답니다. 아, 그런 것을 왜 이런 구렁이에 와 있담? 하고 매다 붙이듯이 퉁명스럽게 물어본다. 누군 잊고 싶어서 있나요? 500원에 팔린 몸이 되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날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죠. 아, 무슨 까닭으로 몸이 500원에 팔렸단 말이야? 어느 놈이 300원에 사다가 몇 달 데리고 살더니만 200원을 이득을 보고 이리로 팔았어요. 300원에는 왜 팔렸었담? 그것도 내외주점 몸값이었어요. 김철은 더 참을 수 없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몸서리를 쳐가며 굳세게 부르짖기를 시작하였다. 안 죽는다. 안 죽어. 내가 내내 안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 동안 더 살아있어야 하겠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였다. 집안 식구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위하는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감히 못했던 것이다. 내가 만약 죽어 없어지면 너희들이 왜 죽은지를 알 터이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애비와 남편 없이 너희들이 산지사방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재밌게 보고한 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고 할 뿐이다. 때로는 구박하며 못살게 굴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이 낫지 않느냐?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겠고, 내가 지금 죽으려다가 죽지 않는 것은 생에 대한 애착이 있다거나 아직까지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그런 비루한 생각에 끌려
더 살기를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내 앞에는 지금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죽으려는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다. 하고 목에 걸렸던 6겹의 삼줄을 풀었다. 처자를 죽이는 놈이 이 하늘 밑에 또 있나? 하고 못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다가 다시 힘을 얻어 아니다. 내가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없는 일을 감히 하느니 많지 모든 일이 강해진다.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 뭐냐? 감옥 철창이 다 뭐냐? 밥을 달라고 싸우는 정의의 다툼 앞에는 생명도 아무것도 없다. 이제부터는 여러 사람을 위하여 싸우는 몸이 되자. 김철은 무슨 의미 있는 듯이 이와 같이 열렬하게 부르짖었다. 또다시 두 주먹을 힘있게 주며 나는 박는 날부터 이 세상과 굳세게 싸울 작정이다. 이것이 나의 할 바 옳은 일이다. 하고 웅얼거린다. 그 전부터 마음속에 굽이쳐 흐르던 생각이 일시에 폭발하였다. 그리고 박는 날부터는 이 땅덩어리 위에도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의의 준엄한 싸움이 반드시 벌어지고 말 듯하다. 김철의 손에는 어느 결인지 녹슨 식칼 하나가 쥐어져 있다. 죽이자. 지금부터 싸움이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해 벌어진다. 이 보잘것없는 하나로 잠들었던 이 땅 위에도 장엄한 싸움이 비롯한다. 죽이자. 먼저 처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처자를 죽이게 한 그놈들을 죽이기로 하자. 추위에 떠는 무 생명에게 아침 햇발을 쏘여주기 위하여. 김철은 이처럼 기운차게 부르짖으며 한 손에 식칼을 힘있게 쥐인 채로 모자가 곤히 잠들어 있는 방 안에 들어섰다. 누구를 먼저 죽일까? 하고 방 안에 들어서면서 잠들어 있는 둘의 얼굴을 정신없이 내려다보았다. 칼을 든 손이 간기하는 어린애 손 모양으로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였다. 이것들을 어떻게 죽이나? 하고 두 눈을 딱 감았다. 뭐 망설일 거야 있나? 그저 2번만 내리치면 그만일걸.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에 그들 앞으로 가까이 가 꿇어앉았다. 아내의 목을 향하여 칼을 번쩍 들었다. 팔은 천근이나 매단 것 같이 무겁기가 비할 데 없다. 어느 겨를에 올라가기는 갔으나 잘 내려오지 않는다. 아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정면을 향하고는 차마 죽일 수 없다. 칼은 다시 무릎 위에 힘없이 놓이고 말았다. 기왕 결정한 바를 왜 이리 주저하나? 망상거릴 게 무엇이냐? 내가 왜 이리 약한가? 오늘날까지 내 자신이 강하지 못한 탓으로 요지경인데 생명을 결단하는 마당에서도 또 약해진단 말이냐? 아서라, 강한 사람이 되자. 하고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어린애 목을 향하여 칼을 번쩍 들었다. 그러나 차마 그대로 내려치지 못하고 한참 동안을 우두커니 앉았다.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당장 머리 위에서 빼앗으려고 칼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데도 모자는 세상 모르고 잠만 잔다. 칼은 또다시 무릎 위에 놓이고 말았다. 김철은 마지막으로 얼굴들이나 자세히 보고 죽이겠다고 둘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만 고개를 내두르며 차마 못 죽이겠다. 어떻게 잠들어 있는 이것들을 죽인단 말이냐? 못 죽이겠다. 못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내가 죽자. 내가 이 칼로 죽어 이 세상을 잊어버릴지언정 이 칼로 저것들을 차마 죽일 수 없다. 하고 그들을 등지고 돌아앉았다. 칼을 들어 자기 목에 대었단 떼고 한다. 에라, 나 하나만 죽어버리면 그만일걸. 하고
칼 잡은 손에다가 모든 힘을 한데 모았다. 힘들여 쥔 칼, 그 칼에는 무엇이든지 베어질 듯하다. 칼에다 힘주고 나서는 내가 지금 당장 죽는구나 하고 온몸을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떨었다. 삽시간에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어찌 될까 하는 생각이 곤두박질쳐 머리에 떠오른다. 거지년, 얼어 죽은 거리 송장, 술 파는 계집, 밀매음, 색주가, 갈보, 코 떨어진 담쟁이, 이 모든 것이 질서 없이 줄대에 지나간다. 설마 그렇게 해야 될라고? 저지 있으니까 유모 노릇이라도 할 터이지. 이와 같이 중얼거리며 한옆으로는 적이 안심하였다.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은 또다시 돌이켜졌다. 유모? 이 유모라는 것은 젖을 있는 놈의 자식한테 돈을 받고 먹을 것을 받고 아침 저녁으로 빨리는 것이 마치 없는 놈의 피를 빨리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자기 자식의 배를 골려가면서 돈이나 먹을 것을 받지 않더라도 집 없는 아이를 위하여 젖 있는 사람으로서 나누어 먹이는 일이 오히려 낫다. 그렇지만은 돈에 팔려서 먹기 위해서 그들에게 젖을 준다는 것은 두 눈을 뜨고도 어찌할 수 없이 피를 빨리는 셈이 아니냐. 유모는 차라리 거지만도 못하다. 하고 다시 돌아앉아서 모자를 바라보았다. 어찌할 수 없다. 죽이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나는 너희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희들을 죽이게까지 만드는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철 모르는 어린 것까지 죽이는 비극을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애비를 조금도 원망 말아라. 남편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려거든 차라리 줄이게 하고 헐벗게 하는 이치에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을 원망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죽이게 한 이 세상과 싸우다가 최후의 죽음을 마치련다. 김철은 아까보다도 몇 배 이상 기운이 나는 듯하였다. 죽이려는 것을 어서 죽이고 날이 밝기 전에 오늘날까지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내 몸뚱아리 위에다 눈이 부신 햇발을 씌워보고 싶다. 우리의 태양을 안아보고 싶다. 처자를 죽이고 어두컴컴한 거리로부터 밝은 날의 태양을 안으려 위험 있게 걸어나가는 내 자신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다.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쳐다보며 번쩍 들어 싸우자. 어두운 밤이 차차 거쳐가니 어서 투쟁을 시작하자. 오고야 말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와 같이 산이 울리도록 씩씩하게 부르짖는 자기를 볼 수 있었다. 김철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끝없이 흥분되었다. 기운이 지쳐 정신이 아득하다. 기운이 없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몇 끼를 굶고서 죽기를 기쓴 사람이니 정신이 온전할 리 없다. 그래도 한 가지의 희망은 있다. 눈앞에 있는 두 생명을 죽이고 옳은 일을 시작할 기쁨의 희망이 있다. 자기가 한번 부르짖으면 온 세상이 흔들리고 이 땅덩어리가 뒤집힐 듯 싶다. 그래 이곳저곳에서 혁명이다, 혁명이다 하고 무사람들이 노도같이 일어날 듯하다. 손에는 무엇인지 제각기 들고 갈팡질팡 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끊이지 않고 어른거린다. 그들 중에는 자기도 있고 자기처럼 배고픔에 울고 추위에 떨던 몇몇 친구들도 섞여 있고 명국이도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다. 김철은 일어섰다. 일어서서는 두 식구를 노려보았다. 아주 결심하고 칼을 번쩍 들어 찍으려 할 때에 아내가 몸을 가벼이 흔든다. 그대로 내리 찍어도 좋았으련마는 어쩐 일인지 질겁을 하며 놀랐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내는 여전히 자는 모양이다. 다시 칼을 들었다. 그러나 칼은 감히
아내 목 위에 내려지지 않았다. 김철은 이만치 약한 사람이다. 차마 죽일 수 없다. 오히려 내가 죽어 없어지는 편이 낫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인 걸 왜 이리 딴 생각을 하나. 죄 없는 처자를 죽이는 놈은 이 세상 천지에 없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내 손으로는 그와 같이 사랑하던 아내를 끝끝내 고생만 시키다가 차마 죽일 수 없다. 세상이란 다 무엇이냐? 하고 또다시 돌아서서 칼에다 힘을 주고 목을 느린 뒤에 칼을 겨누었다. 바로 이 순간에 자기 아내가 잘 꾸며놓은 어느 부잣집 방에 앉아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아이에게 젖을 빨리고 있다. 이런 생각에 머리를 흔들며 안 된다. 나만 죽어서는 안 된다. 저 둘을 먼저 죽이고 나마저 찔러 죽으면 그만이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김철은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몸을 떨며 다시 아내에게로 향하였다. 이번에는 칼을 두 손으로 잡아 힘있게 머리 위까지 쳐들었다. 두 눈을 딱 감은 채 내려치려 할 때에 아내는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본다. 벌써 착각이 생겼다. 사실 아내는 방금 옆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잠들어 있지만은 김철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김철은 몸서리치며 자기만 죽기로 단단한 결심을 하였다. 칼을 들어 자기의 목을 찌르려 할 때에 거지가 떼를 지어 몰려온다.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고 울며 부르짖는다. 그들 틈에는 어린 것을 업은 자기 아내도 섞여 있다. 분바른 계집들이 수없이 다가들며 아우성을 친다. 날 도와달라고 자기 앞으로 줄대어 몰려온다. 그 중에서도 아내의 죽어가는 얼굴을 찾아낼 수 있다. 음축맞은 사나이들이 선웃음을 치며 문 여자들을 농락하는 꼴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그 가운데는 자기 처도 시달림을 받고 있다. 억지로 끌어다가 입을 맞추고 싫다는 것을 한사하고 허리를 껴안으며 몸을 부르르 떤다. 당장에 마음에 없는 그 무엇을 빼앗으려고 덤벼든다. 바로 이 마당이 마음에 아닌 정조를 여지없이 짓밟히는 때이다. 김철은 칼을 번쩍 들어 모든 죄의 근원인 요놈의 이것을 찍는 듯이 계집을 욕보이는 한 놈을 보기 좋게 찍었다. 피를 주르르 흘리고 거꾸러진다. 김철은 이때에 승리하였다는 미소를 긴장된 얼굴에 나타냈다. 그와 같이 놈을 죽인 뒤로는 그따위 놈들이 수없이 음흉한 웃음을 웃어가며 앞으로 자꾸 달려든다. 방 안은 그따위 인간들로만 가득 찼다. 한옆에서는 아내도 그놈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 김철은 한참 동안 그놈들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제는 한 놈도 죽지 않고 그 수요가 분바른 계집 수요만치 점점 늘 뿐이다. 그들 남녀는 별별 흉악한 짓이란 흉악한 짓을 모조리 하고 있다. 김철은 한참 동안 칼을 손에 든 채 방 안을 헤매다가 분이 치밀어 올라 기가 꽉 막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아내는 무엇이 쿵 하고 쓰러지는 바람에 그저께야 소스라쳐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남편이 한 손에 식칼을 쥔 채 기절하여 쓰러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음 약한 자가 기절하여 넘어진 것을. 그 뒤에 김철은 아주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다. 아니, 그로서는 바른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는 모르지만은 온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단순하게 미친놈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 그러나 미친 그의 말 가운데도 간혹 건져들을 말이 없지 않았다. 그는 명국의 집에 붙어 있으면서 서울 바닥을 밤낮으로 헤매며 미친 소리 삼아 안들 싸우려느냐? 어서 싸우자 하고 이태 동안을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이 땅덩어리 위에는 아직까지 그런 소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오고야 말 날이 아니오고 그만 둘리는 만무겠지만은 다만 그동안에 변한 것이라고는 그의 아내만이 어린 것을 데리고 마음에는 없으나 오직 먹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사내를 얻어가고 만 것뿐이다. 윤기정 작가의 단편소설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